당신은 이상한 종류의 압박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 압박감은 당신의 생각보다 먼저 깨어나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번 8월 10일에는 당신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주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소리내어 이름 붙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슴의 조임 속에서 평범한 순간들이 갑자기 의미로 가득 차 보이는 방식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당신이 멈춰 있어도 가만히 서 있지 않다는 조용한 의심 속에서 그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이미 확인된 것을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소음이 아니라 선명함입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은 이것이 단순한 날짜 이상이며 단순한 감정 이상이며 당신을 돕지 않고도 아첨만 하는 또 다른 지나가는 메시지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철을 인식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한 공연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 인식은 오늘 당신이 숨을 쉬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껴온 것을 잘 표현해 줄 언어를 기다려왔다면 가까이 머물러 주세요.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는 당신이 지금 있는 철을 이해하고 더욱 확신 있는 믿음으로 답하도록 돕기 위해 쓰였습니다. 상단 고정 댓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익숙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픔을 서둘러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지혜로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이름 붙여지기를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가장 지치게 하는 부분은 당신이 느끼는 것이 경고인지, 짐인지, 준비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연의 무게일 뿐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무언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집안의 한 방이 다른 이들은 모두 잠든 뒤에도 불을 켜둔 것과 같습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그런 불확실성은 작은 결정들까지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전에는 쉽게 움직이던 곳에서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가 망설인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망설임이 항상 실패는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정신보다 먼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종종 이를 어렵게 배웁니다. 거짓된 확신을 벗겨내고 실제로 견딜 수 있는 것만 남기는 철을 통해 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어려운 일이 거룩하다는 뜻은 아니며 모든 지연이 의미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현재 불편함은 세심한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긴장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탱해 온 옛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두렵기도 하면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철이 이미 자신의 습관을 바꿔놓았을 때야 비로소 알아차립니다. 한때 자신을 즐겁게 하던 것에 더 이상 설레지 않을 때, 같은 대화들이 얕게 느껴질 때, 혹은 옛 말들이 더 이상 실제 필요를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다르게 들릴 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전환이 찾아오는 방식은 대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불일치로 찾아옵니다.
당신의 영혼은 한 가지를 향해 뻗어가는데 일과는 계속 다른 것을 내어주고 그 사이 강력이 아픔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선택받음의 언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경을 받거나 singled out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세상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응답을 맡겨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명확하고 더 진실하며 더 요구하는 어떤 것을 향한 끌림을 느낄지 모릅니다. 동시에 저항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선명함은 행동을 요구하고 행동은 더 이상 혼란 뒤에 숨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압박감은 실제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깨에, 생각의 속도에, 밤마다 같은 질문을 되뇌는 방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 영혼은 안개에서 방향을 나아가기에 충분한 정직함만을 원할 뿐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더 나은 기분을 강제로 만들어 그 느낌을 고치려 애써왔을지 모릅니다. 감사하라고, 인내하라고, 강해지라고 자신에게 말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1시간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곧 같은 불확실성이 돌아와 다시 당신 옆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지쳐갑니다. 영적 성숙을 질문이 사라진 것처럼 연기하는 것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숙은 부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문 속에 서 있으면서도 질문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법을 배웁니다. 만일 그 과정에 동행자가 필요하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가 기다림, 준비, 종결, 그리고 참된 새로운 시작의 차이를 구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상단 고정 댓글로 가서 그곳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들이 자신의 처를 더 명확히 이해하고 기도를 정리하며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지 않게 도왔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강제로 씌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확고한 렌즈입니다. 그래야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실제 진실보다 마음속에서 더 커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정직하게 만드는 기다림이 있고 더 무감각하게 만드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외면할 것을 눈치채도록 압박함으로써 당신을 깊게 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하루를 살아내면서도 마음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떠나 자동조종 모드로 살도록 가르쳐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압니다. 한쪽은 당신을 더 깨어있게 하고 다른 쪽은 더 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같은 내면의 복도를 돌고 있었다면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모든 것을 해석하려 쓰였으나 잘 해석할 만큼 충분한 뿌리가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복도에서 당황하며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문이 어디 있는지 배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극적인 혼란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란은 적어도 활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선명함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항상 자유로워지기 전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그 무게 속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무작위가 아니며 당신의 불안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호를 더 세심하게 눈치채기 시작하면 그 패턴을 무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당신은 이전보다 특정 대화들이 당신을 더 빠르게 지치게 하는 방식에서 혹은 한때 자연스럽던 일이 이제는 다른 종류의 집중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두르려는 당신의 몸이 저항하는 방식에서 혹은 아직 깨끗이 답을 얻지 못한 한 문제를 마음이 계속 돌리는 방식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내면의 신호가 명령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을 숭배하지 않으면서도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드문 절제이며 당신을 부인과 과장 모두로부터 보호합니다.
무언가 변했음을 알아차리는데 품위가 있습니다. 또한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묻지 않을 만큼 너무 바쁘게 지내는 데는 위험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내면의 증거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이들은 방 안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두려움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항상 불확실성을 실패로 이름바꾸려 열심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주의 깊게 만들기보다 부끄럽게 만들기를 더 원합니다. 몸은 입이 고백하기 전에 압니다. 당신의 턱이 꽉 조이고 수면이 얇아지며 식욕이 변하거나 특정 이름이나 장소, 결정들이 떠오를 때 주의가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깨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불편함을 위험을 의미로 혼동하도록 훈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고 있을 때, 특히 당신이 있는 철을 읽어낼 절제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옳은 일이 전혀 극적이지 않은 날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어려운 것을 글로 적어보는 것, 연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진실을 소음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항상 즉각적인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신실한 한 걸음을 위한 충분한 빛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걸음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확실함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신실한 한 걸음은 종종 큰 감정적 반응보다 더 중요합니다. 숨겨진 곳에서 당신이 연습하는 것은 그 철이 더 넓게 열릴 때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형성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어떤 압박감들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을 이끌 수 없는 것을 드러내려 왔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때 안전해 보였던 패턴이 이제는 너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을 보호하던 습관이 이제는 정직한 기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정상으로 통하던 관계의 역동이 이제는 매 만남 이후 당신을 더 위축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옛 틀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택받음의 조용한 고통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주변 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 전에 이미 한 삶의 방식을 초월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걷지만 동시에 마찰을 감지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이미 옛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마찰은 유쾌하지는 않지만 정보를 줍니다. 그것은 삶이 어디에서 조정을 요구하는지 말해줍니다. 무엇이 여전히 맞고 무엇이 더 이상 맞지 않는지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특별함을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한 것에 응답할 만큼 충분히 정직해지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8, 8, 8. 댓글에 그 간단한 코드를 입력하여 당신이 이 문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로 삼은 뒤 더 차분한 마음으로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세요. 이는 그 자체를 위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이라는 부르심을 들었다는 단순한 확인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공연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당신을 표시하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리려는 선택은 종종 지혜의 시작이며 지혜는 철이 신중하게 움직이도록 요구할 때 너무 빨리 반응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선명함이 종종 박수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이 이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은 항상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빼기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들리도록 소음을 제거합니다. 그것은 실제 긴박감이 보이도록 거짓 긴박감을 제거합니다. 처음에는 그 제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는 더 깊은 질문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안락함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피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같은 내면의 땅을 돌게 하는 동안
삶은 당신 주변을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다른 종류의 정직함으로 부름받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함을 견디면서도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정직함입니다. 그 같은 정직함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성은 종종 다음 과제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미래를 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향해 손닿을 수 있게 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의 질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 세력이 시끄럽지 않고 반복적입니다. 그것은 하루의 같은 지점에서 돌아오는 같은 산만함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언어로 자신을 감싸는 같은 변명입니다. 그것은 전체 길을 볼 수 없다면 어떤 걸음도 내디디지 말라고 제안하는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 같은 반대는 미묘합니다. 그것은 타당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지체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나 결코 행동하게 하지 않는 신중함은 포로가 됩니다. 지연이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 차이를 압니다. 그때 당신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순종 자체를 불신하도록 훈련받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영원히 그곳에 살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철을 분석만 하는 대신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은 조용할 수 있습니다. 사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더 지혜로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멈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결정은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붙들어온 담장의 첫 번째 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철은 인내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게 지켜주지만 분별은 잘못된 자세로 너무 오래 머물지 않게 지켜줍니다.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감당되고 어떤 것은 놓아지며 어떤 것은 맞서고 어떤 것은 단순히 초월됩니다. 당신은 모든 어려운 순간을 같게 다루면 과잉 반응하거나 과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필요일 뿐인 것에 영적 무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 전환점을 평범한 불편함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분별은 당신이 두 실수를 모두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나은 질문들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압박감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엇을 저항하고 있는가? 그것들은 쉬운 질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실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질문들은 종종 답이 오기 전에 길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이 지도가 아직 불완전할 때에도 품위를 잃지 않고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인식이 책임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 다름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망설입니다. 책임이 수동적 희망의 안락함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수동적 희망은 비용이 들지 않는 표지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책임 있는 희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응답할 만큼 충분한 빛을 가지고 있다. 그 응답은 실질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정을 단순화하거나 더 정직하게 말하거나 결코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이들에게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습관을 멈추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미뤄온 한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덜 극적이고 더 진실한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변화를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인식이 당신의 선택을 바꾸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가는 느낌과 실제 전환점을 구분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단순히 자신이 보임을 아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인식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이들입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 짧은 문구를 마음속으로 말하거나 댓글에 입력한 뒤 더 굳건한 마음으로 이 페이지로 돌아오세요. 어떤 날들은 당신을 자신의 삶 속으로 다시 데려오는 작은 문장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선언이 아닙니다. 단지 분명한 하나입니다. 당신이 나는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모든 두려움에 한 번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은 들을 만큼 충분히 현존합니다. 그리고 현존은 종종 선명함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이 지점에 도달할 때쯤이면 자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외관을 관리하려 쓰였는지 종종 깨닫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으로 보이고 안정적으로 들리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매주 더 강하게 압박해오는 질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짐은 단순한 일상마저 더 무겁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커피를 따르고 메시지에 답하고 대화 중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모든 밑바닥에 같은 미해결의 무게를 느낍니다. 선택받은 자들도 이것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이를 더 날카롭게 느낍니다. 표면적인 삶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것과 당신이 아는 것 사이의 간격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정직함이 다음 자비가 됩니다. 그것은 편안하지는 않지만 친절합니다. 그것은 결국 압박 아래에서 금이 갈까면 주위에 당신의 삶을 짓지 않게 지켜줍니다. 이것이 외부보다 내부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 이유입니다. 실제 갈등은 항상 당신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때로 당신의 마음이 같은 의심들을 그것이 사실처럼 들릴 때까지 리허설하는 사적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정말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더 쉬울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길들 중 일부는 저항으로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당신이 사용해 온 것과는 다른 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린 문이 옳은 것은 아니며 모든 어려운 문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은 충동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마찰과 거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그 긴장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위한 준비인지 묻는 법을 배웁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성급한 당황과 불필요한 지연 모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신실하게 나아가기에 충분할 만큼만 알면 됩니다. 당신은 다만 이 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출 만큼만 알면 됩니다. 이 여정의 한가운데는 모든 소리가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좁은 통로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심들이 메아리칩니다. 당신의 옛 습관들이 메아리칩니다. 당신의 희망들조차 메아리칩니다. 어떤 음성이 이끌고 있는지, 어떤 음성이 단순히 늘 하던 말을 반복하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곳에서 벽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멀리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로가 당신을 변화시키는 이유입니다. 빛이 작을 때에도 계속 나아가겠는지 묻습니다. 아직 넓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그 길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이 연단되는 곳입니다. 극적인 구원으로가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꾸준한 절제를 통해 말입니다. 당신은 다음 걸음,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을 계속 내딛습니다. 그러면서 통로가 그 조용한 일을 합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이 덜 초조해지고 덜 연극적이 되며 진실에 더 열리게 됩니다. 좁아짐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중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서 산만하게 만들 잡음을 제거합니다. 통로가 비좁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어딘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통로에서
몸은 자신의 정직함을 배웁니다. 당신은 생각 전에 숨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설명 전에 피로를 느낍니다. 당신은 대화가 당신을 자신 밖으로 끌어내는 때와 침묵이 묻혀있던 것을 들을 공간을 주는 때를 감지합니다. 그 통로는 스승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동 조종으로 계속 나아가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짓 확실성이 그곳에서 그 가장자리를 드러냅니다. 모든 피상적인 답이 그 광택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서둘러 통과할 쉬운 길이 없으므로 당신은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형성일 수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통로는 당신에게 힘을 발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이 어디서 빌려졌는지, 그리고 어디서 실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느리고 당신이 기대한 것보다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음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종류의 형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 현존으로 머무는 선택받은 자들은 종종 통로가 그들을 둘러싸고 좁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명확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통로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즉각적인 답들만으로 살 수 있다는 환상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즉각적인 답들보다 더 나은 것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확고함을 줍니다. 그 확고함은 갈망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박해지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순종과 공존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심오한 전환입니다. 많은 이들이 평화를 긴장의 부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평화는 종종 긴장 안에서의 신뢰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무게를 느끼지만 무게가 더 이상 방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강역을 알아차리지만 강역이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이 자신을 다르게 지탱하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덜 포로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메시지를 답하는 방식에서부터 기도에 들어가는 방식, 그리고 다음에 올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식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통로를 억지로 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 조용한 해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노력으로 모든 벽을 무너뜨리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앞에 있는 것을 통해 신실하게 걸어가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것은 어떤 날들은 인내에 관한 것이고 어떤 날들은 절제에 관한 것이며 어떤 날들은 장면을 만들고 싶어하는 당황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 통로는 연기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보상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 신실한 인내일 때 마음이 연극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들을 보상합니다. 만일 당신의 과정이 다른 이의 과정보다 덜 극적이라고 느껴 부끄러웠다면 그 비교를 놓아주세요. 선택받은 자들은 종종 평범한 방들에서 평범한 대화들을 통해 그리고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평범한 순종의 행위들을 통해 연단됩니다. 그러나 통로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추론에, 당신의 타이밍에, 당신이 희망을 지탱하는 방식에 흔적을 남깁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는데 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진실을 살아내는데 더 헌신하게 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더 깊은 종류의 힘입니다. 이 좁아짐 안에 더 많이 설수록 당신은 두려움이 긴급함으로 위장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준비되기 전에 서둘러 결정하라고, 명확해지기 전에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긴급함이 항상 지혜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지름길을 찾는 앞바뀔 뿐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그 차이를 배워야 합니다. 지름길은 종종 절약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서두른 결정은 당신이 풀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패턴에 당신을 가둘 수 있습니다.
기도와 분별에 근거한 인내 있는 결정은 당신의 평화를 보존하고 당신의 걸음을 정렬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느림을 위해 천천히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배신을 피할 만큼 충분한 정직함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통로에서 그 정직함은 용기의 형태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을 통과할 수 있을까? 만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나를 온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시끄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지속되는 질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정직함 속에서 많은 이들이 철의 실제 뿌리를 발견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삶이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항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려움과 다르게 관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옛 습관에서 반응하며 새로운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영안의 신호들을 무시하며 꾸준한 방향을 희망할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종종 숨겨진 곳에서 시작하는 더 깊은 정열로 부름받습니다. 그 정열은 옛 패턴들로부터의 회개를 요구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한 기대들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에 계속 참여하기를 조용히 거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화려하지 않지만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실과 다시 접촉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돌아올 때 좁은 통로 안에서도 공기가 변합니다. 당신은 다르게 숨 쉽니다. 당신은 다르게 듣습니다. 당신은 선명함이 결코 멀리 있지 않았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들을 만큼 충분히 복잡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압박감에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막연한 무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시화된 것에 정직하게 응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철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있는 존재 안에서 더 진실해지도록 요구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끝없는 표류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이 되는 인식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실제하기 위해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같은 두려움을 리허설하는 것을 멈추는 조용한 결정입니다. 때로는 당신 앞에 있는 것과 현존하겠다는 온유하지만 단호한 결단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삶이 습관보다 진실에 더 이끌리도록 내버려두는 기꺼움입니다. 그 결정들은 좁아짐을 한 번에 모두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부로부터 그것을 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할 때 통로는 더 이상 덫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지방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던 곳에 있지 않음을 감지합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곳에 완전히 도착하지는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사이 공간은 불안하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 안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다는 단순한 의미에서 거룩하기도 합니다. 옛 반응들은 당신이 마침내 그것이 무엇인지 보기 때문에 힘을 잃습니다. 새로운 반응들은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색함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성장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과정 안에 머무는 선택받은 자들은 결국 그들의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기능이 변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방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계속 듣도록 상기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력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깨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맞다면 그 문구를 입력한 뒤 더 큰 주의를 가지고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깨어 있다는 것은 당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이 이미 알아차린 것을 통해 잠들며 지나가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표류보다 현존을 선택한다는 뜻이며 그 선택은 처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통로는 결국 올바른 응답이 항상 즉각적인 위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좁아 짐 안에서 올바르게 서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지칠 때에는 그것이 반직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서는 것은 압박이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의 척추를 정직하게 지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냉소로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희망이 실제 삶에 결코 닿지 않는 연기가 되지 않게 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어둠 속에서 힘을 거짓으로 보이라고 부름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단단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우라고 부름받습니다. 그 힘은 인내처럼 보이지만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처럼 보이지만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제처럼 보이지만 두려움이 아닙니다. 통로에서 그 구분들은 귀중해집니다. 그것들이 인내와 억압을 혼동하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더 살아있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서서히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통로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스스로를 알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먼저 작은 방식들로 알아차립니다. 한 결정이 덜 동요와 함께 찾아옵니다. 한 기도가 더 정직하게 느껴집니다. 한때 쏘였던 기억이 이제 당신의 몸에 덜 통제력을 가집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숨 쉴 수 있을 때까지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지는 못합니다. 전환이 그렇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한 삶에서 다른 삶으로 도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당황 없이 감당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을 가로지릅니다. 이것이 중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서두르면 형성을 놓칩니다. 당신이 그것을 원망하면 교훈을 놓칩니다. 그러나 당신이 현존으로 머물면 당신은 좁아짐이 당신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넓은 공간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